안녕하세요. 영흑한 선생님 마스크유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과 수업은 돌장승 재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망주석 재판이라고도 내려져 오는 옛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연극으로 체험해보며 알아가게 될지 7번째 이야기극화 돌장승 재판 이야기입니다. 먼저 돌장승 재판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비단을 파는 비단 장수가 마을 입구에 있는 돌장승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자 비단 장수의 소중한 비단 보따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비단 장수는 마을에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원님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단 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갑자기 마을 입구에 있는 돌장승이 범인이라며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원님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리게 되고 원님이 돌장승을 재판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재판장에 북적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결말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장승 재판 이야기 극화의 학습 목표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째, 연극으로 작품을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글을 쓸 수 있다. 둘째,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연극에 참여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다. 항상 그러듯이 이야기과는 굉장히 여러 성취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도 수업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에 맞춰져 있고 시간은 총 120분, 3차시 분량입니다. 돌장승 재판 이야기과는 총 8개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을 연속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40분씩 3번 끊어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고 각 활동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야기 극화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동기유발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돌장승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돌장승에 관한 OX 문제가 필요합니다. 활동 1과 활동 5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비단 장수와 원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때 색깔 천이 있으면 다른 역할들과 구분하기 좋습니다. 또 활동 2에서 사용할 도둑의 몽타주를 만드는 활동지가 모둠의 개수만큼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활동에서 사용할 조선 원님 실록 활동지가 인원수만큼 필요합니다. 모든 활동지 파일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도입입니다. 학생들에게 돌장승 사진을 보여주고 돌장승에 대한 OX 퀴즈를 제시합니다. 돌장승에 관한 이야기니까 문제를 풀면서 돌장승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입 활동 영상입니다. 여러분 돌장승 재판이라는 이야기 알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돌장승이라는 건 알아요? 네. 장승이 뭐예요? 돌장승은 이런 게 돌장승이에요. 그럼 이 돌장승에 대해서 간단한 OX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돌장승은 조선시대의 장승이라고 불렸다. 자, 다른 답은 5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돌장승은 마을 끝에 서서 복이 나가는 걸 막아줬다.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오, 맞아요. 정답은 X. 앞에 있잖아요, 마을 앞에. 맞아요. 마을 끝에 있어요. 마을 끝이 아니라 그래서 복이 나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나쁜 걸 들어오는 걸. 입구에 있는 거. 오,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읽은 거 다시 잘 겪고 있네. 이제 첫 번째 본활동입니다. 역할내 교사로 진행하는데요. 교사가 비단 장수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할내 교사를 할 때는 선생님이 아니라 비단 장수라고 보여줄 간단한 물건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 천을 이런 활동에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색깔 천이 만약에 없다면 스카프를 두른다거나 뭐라도 하나 평소 선생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등장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잠결에 본 도둑의 얼굴을 두루뭉술하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몽타주 활동과도 연관이 있으니
얼굴 형태, 눈, 코, 입의 모습을 돌장승에 빗대어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 영상입니다. 이 이야기에 비단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비단 장수가 이제 올 거예요. 둘 반. 하나, 둘, 셋. 아이고, 여러분, 제가 하소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을 파는 비단 장수인데, 아니 글쎄 제가 여기 마을 앞에 장승 앞에서 마을 입구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비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맞았구나. 너무 맞았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비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죠 다들? 아니요. 비단이 조금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이 귀한 건데 제가 몽땅 잃어버려서 지금 제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 원님한테 가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범인의 얼굴을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범인이 제가 잠결에 잠깐 봤는데 일단 피부가 되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코가 컸고 눈이 좀 눈도 뭐랄까 크고 좀 무섭게 생겼어요. 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 모양까지는 기억이 모자를 썼나 안 썼나? 이거 머리가? 근데 피부가 안 좋고 머리가 보는데. 되게 무섭게 생기고 코도 크고 일단 이렇게 생긴 그 몽타주를 여러분들이 범인 얼굴 좀 그려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갖고 원님을 찾아가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단이 아니라 범인의 얼굴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셋, 둘, 하나. 피부가 이번에 건강. 방금 본 것처럼 비단 장수의 하소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서 이 마을에 아주 현명하신 원님에게 가져다 주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비단 도둑의 몽타주를 만들어 봅니다. 활동지에 있는 여러 개의 얼굴 형태, 눈, 코, 입 중에서 방금 전에 들은 범인의 생김새를 떠올리면서 조합해 봅니다. 만약에 활동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잡지, 실, 천과 같이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줘도 좋습니다. 그럼 실제 학생들은 어떤 몽타주를 만들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붙여주면 줘. 나 이거. 일단 먼저 골라갖고 붙인 다음에 라온이가 방금 뭐야 이거 거기다가 추가로 더 그리던가 해. 일단 얼굴형이랑 이런 거 잘라 붙여. 난 네모 얼굴. 근데 그렇다고 치고 이건 어떡해? 사람들이 합심해서 만든 범인의 몽타주를 받아본 원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아니 글쎄 갑자기 비단 장수가 잠들었던 곳 옆에 있던 돌장승이 범인이니 그 돌장승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데요. 소문이다 보니 이야기가 확대되기도 또 이상하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활동으로는 이러한 소문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봅니다. 선생님이 처음 3개의 소문을 3명의 학생에게 귓속말로 들려주고 퍼뜨리게 합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들고 얼굴을 들고 사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사부님이 이 얼굴이랑 비단 장수의 얘기를 듣더니 돌장승이 분명 범인이다. 당장 돌장승을 데려와라.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황당한 이야기를 이제 비단 장수 주변 사람들한테 사또가 어이없게 말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그럼 이 소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몇 사람한테 이 원님이 방금 사또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 것들을 들려줄 거예요. 자, 소문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릴 건데 그대로 말해도 되고 조금 더 살에 붙여서 말해도 되고 아까 들은 거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자기가 좀 비슷하게 만들어도 돼. 알겠죠?
터졌는데 자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들은 소문 말해볼 사람. 소연아 들 어떤 소문이 있었니? 비단 장수가 밤만 되면 자기 비단을 먹는. 비단 장수가 비단을 먹는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 진짜 무슨 소문이 있니? 비단 장수가 사실 돌장승이래요. 비단 장수가 돌장승이래? 하율이는? 사실은 범인이 사람이 아니래요. 범인이 사람이 아니래? 아야좀 애매해. 무슨 소문이 났어? 돌장승 안에 인간이 있어요. 돌장승 안에 인간이 있다고? 이렇게 원님의 재판에 관한 소문이 마구 커졌고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불신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원님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몰래 수군거리곤 했죠. 네 번째 활동은 원님을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과 이걸 듣게 되는 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소리동굴 활동으로 2명씩 짝을 지어 마주보고 긴 동굴을 만듭니다. 2명씩 원님이 되어서 이 동굴을 천천히 지나갈 건데요. 이제 원님처럼 이 동굴을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말하는 그 원님을 비웃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2명이 동굴을 모두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2명이 역시나 이 동굴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이걸 듣는 원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원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하고 실망했다고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는 원님. 원님은 왜 이런 재판을 하려는 걸까요? 결국 이 돌장승 재판은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고 돌장승을 재판하는 당일이 되자 재판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은 다 함께 원님의 재판장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재판장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추측해서 그 사람이 재판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만들어 봅니다. 이 활동에서 원님 역할이나 비단장수 역할을 꼭 한 명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만들어도 좋습니다. 원님, 비단장수, 비단장수의 친구들, 원님의 호위무사,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 등과 같이 아주 많은 역할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님의 재판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에요. 우리 재판장의 지금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 재판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비단장수가 비단을 잃어버렸고 원님이 돌장승을 뽑아오라는 명을 듣고 4명의 짐꾼이 돌장승을 재판장에 뽑아왔어요. 그리고 이 비단장수의 친구들이 범인을 꼭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에 있고요. 원님 옆에는 원님을 지키는 원님의 충성심이 많은 아주 늠름한 호위무사 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돌장승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이 재판장에 와 있어요. 자, 이 재판장에 와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속마음을 들어볼게요.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땡. 사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자, 그럼 이번에는 원님을 옆에서 수년간 지켜본 호위무사. 이 호위무사도 원님이 지금 돌장승을 데려왔네요. 지금 호위무사들은 무슨 생각일까? 땡. 제가 아무리 충성심이 많아도 이런 걸 믿지 못하겠다. 또 이러네. 원래 이랬구나. 또 이러네. 돌장승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아까운데 시간 제가 뭐 훔쳐갔다는 거야 비단을? 뭔 어이없는 일이란. 사또는 망주석에 곤장을 치라고 짐꾼들에게 말했어요. 돌장승이 곤장을 쳐라.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서 웃음을 삼키고 자, 그러자 원님이 크게 화를 내어 말했습니다. 감히 신성한 재판을 비웃다니 재판에 모독한 대로 너희들 모두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가기 싫다면 당장
당장 내일 이 시간까지 비단 한 필씩 갖고 오도록 해라. 한 필씩 내일까지 갖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 재판을 모욕한 죄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상! 원님이 돌장승을 꾸중하는 것을 보고 웃음이 터진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옥에 갇히기 싫으면 내일까지 당장 비단 한 필씩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마을에서 현명하기로 유명한 원님인데 왜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6번째 활동은 이러한 원님의 판결, 이 근거를 추론해보는 활동입니다. 재판을 비웃은 사람들에게 비단을 사오게 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원님의 의도를 모든 친구들과 생각해보고 발표합니다. 원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원님이 사람들에게 비단을 한 필씩 사오라고 한 이유는 진짜 범인을 잡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비단을 사오니까 비단 장수가 잃어버렸었던 그 비단들도 구해질 테니까요. 잃어버린 비단이 재판장에 나오게 되면 그 비단을 누구한테서 사오게 됐는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비단을 판 사람이 도둑이겠죠. 이제 마무리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맨 처음 비단 장수가 원님에게 하소연을 해서부터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관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이 있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 원님 실록을 쓴다면 이 원님에 대해서 어떤 글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일련의 과정과 그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을 한번 적어봅시다. 사람은 슬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또가 다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소문 믿고 쑥덕대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슬기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또가 원님이랑 같은 말인 것도 처음 알았고 비단이 그렇게 비싼 건지도 처음 알았고 처음에 사또가 바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똑똑해가지고 놀랐어요. 그 장면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실감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재밌고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재밌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재밌어요. 재판장 모습 조각상 장면으로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단 장수가 돼서 재밌었어요. 재판장 모습 조각상 장면으로 만들기요. 사또가 있고 이제 비단 장사 비단 파는 사람이 있고 이제 짐꾼들이 있고 우리가 딱 보는데 뭔가 진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었어요. 소리터널이요. 사람들이 사또에 대해서 수근거릴 때 뭔가 기분이 좀 나쁘다고 생각해서 사또는 이런 기분을 느꼈구나.